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인문예술 9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과연 동물들과 다르게 존중받아도 되는지, 인간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동물은 함부로 해도 되는지, 우리가 동물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삼계탕으로 한번 동물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게 닭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삼계탕으로 한번 바꿔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자,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한 등의 목적으로 우리 닭들을 이용하죠.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죠. 왜냐하면 닭을 죽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은 과연 정당화할 방법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칠 만한 권리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대답은 동물은 단지 동물이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종차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정당화할 방법이 있지? 정당해. 왜 정당해? 아니, 인간하고 동물은 아예 달라. 아예 종이 다른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거고요. 동물은 우리 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닭하고 우린 달라. 그러니까 우리 닭고기 먹어도 돼. 자, 이게 바로 무슨 주의? 종차별주의. 그래서 정당화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에서 보면 인간은 인간이란 종에 속함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약에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다? 대우받아야 돼, 차별해야 돼 라는 게 만약에 허용된다면 야, 그럼 너랑 나랑 같은 남성이네, 같은 여성이네, 아니 그러니까 남성이 더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성차별주의나 너 같은 인종이네 하는 인종차별주의나, 맞습니까? 뭐 국가차별주의도 될 수 있겠죠. 민족차별주의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차별주의들이 모두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는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당화하는 방법이 뭐가 돼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야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느낌 잡으셨나요? 진짜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말해봐 했더니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우리의 DNA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시한 거야. 야, DNA가 달라. 근데 여러분, DNA하고 도덕하고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깨지겠죠. 그러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포 내 분자의 순서에 관한 사실일 뿐이지 피부색이나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부색이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DNA가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의미가 없다. 나를 바꾸면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것도 깨진 겁니다. 그것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편 이런 종차별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뭐도 있다?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또 안 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야, 그럼 인간 중에는 DNA가 좀 특이해가지고 DNA 구조가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야, 그럼 걔는 막 해도 돼? 닭처럼 막 잡아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색깔 바꿀게요.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걸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게 나왔네. 오케이.
정신 능력이요, 정신 능력. 자, 그러면 이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정교한 언어, 복잡한 사고, 도덕적 이상, 그럴듯해 보여. 정교한 언어를 쓰고 복잡한 사고를 하고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정신적 능력이 맞네? 우리 그런 능력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해? 라고 얘기해. 이러한 능력은 인간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 인간종에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면 그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색깔 바꿀게요. 정신 능력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라는 건 인정. 자, 그런데 이게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해 봐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성은 인간의 것이므로 특별하다는 주장이 돼.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대우받아야 돼 라는 말밖에 안 된다. 말을 바꾸면 박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박쥐야, 그럼 우리는 반향 위치 능력이라는 게 있어. 난 이게 뭔지 몰라. 하여튼 반향 위치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도덕적으로 중요해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말을 바꾸면 반향 위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히 정신적 능력인데 분명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은 맞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도덕적으로 매우 특별히 대우받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맞습니까?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맞죠?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바로 뭐였습니까? 정신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나 뭐가 가지고 있어? 자존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색깔 바꿀게요. 그럼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걸 가지고 있으므로 뭐가 의미가 있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거에서 이제 조금 먹혀 들어갔다, 그지? 인간과 동물이 차별받을 수 있는 이유? 정신 능력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 정신 능력은 뭔데? 도덕적으로 되게 중요한 특성이야. 그런데 이게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그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나 뭘 가질 수 있어? 자존감 같은 걸 가질 수 있어. 누가? 인간만이. 그럼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 맞나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이죠. 아니, 닭 입장에서 사실은 걔네들이 자존감이 있는지 자의식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말을 안 하니까 걔네들이 꽃기호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사실은 걔네 입장에서 자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치킨을 가끔 먹습니다만 닭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얘기하면서도. 자, 어찌됐건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에 의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에 인간 사육은 뭐하다? 옳지 못한 거예요. 왜? 자의식이나 자존감을 없애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이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을 가두어 길러진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왜? 자의식이나 자존감이 얘는 아예 없으니까. 처음부터 없는데 이걸 훼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납득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자, 흐름이 이렇게 되네요. 인간은 동물을 이용해서 해악을 끼치는데 정당화할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니까, 맞지? 인간이니까 안 돼.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DNA가 다르니까 안 돼. 세 번째, 뭐야?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 정신 능력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줘. 그게 뭐야? 자의식과 자존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종차별주의가 먹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인간의 배타적 특성이 왜 도덕적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설명은 중첩 논증에 취약합니다. 자, 이게 종중첩 논증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는 위에 나열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가 어렵겠죠.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 동물과 뭐 된다?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이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얘들은 막 해도 돼?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육이나 실험과 같은 행동을 동물에게는 해요. 맞죠? 야, 그럼 애기한테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뇌손상 환자한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인간한테는 안 해? 얘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침팬지와 같은 영장동물 중에는 위와 같은 정신 능력을 적어도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개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야.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사회와 달리 지금은 그런 차별을 비난받는 것처럼,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인종차별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독일이잖아요. 그죠? 종중첩 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거? 아니, 그럼 아기와 같은 또는 뇌가 손상된 이런 인간들에게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또 비난받게 될 것이다.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종중첩 논쟁이 해결돼야 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종차별주의는 옹호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읽었던 이거네요. 정당할 방법이 있을까? 없다. 이 얘기를 아마 하고 싶어서 쓴 거 아닐까?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여러분. 핵심 주장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입니까? 종차별주의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게 해결돼야죠. 이게 해결돼야만 종차별주의가 옹호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2번을 좀 많이 찍어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2번은 여러분 왜 틀린 거예요? 배타적 특성은 도덕적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차별주의는 옹호되지 않다가 아니라 옹호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중첩 논증이라는 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 뿐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역시 4번이 답인데,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었잖아. 종에 따른 대우는 차별이 아니다. 그렇죠. 종에 따른 다른 대우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옹호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1번 찍어 틀린 친구들 있습니까?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여기서 오직 인간은 괜찮은데 이게 틀린 거죠. 애기 있잖아요, 애기. 그다음 뇌손상 환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뭔지 잠깐 보면은 앞으로 넘겨서 종차별주의네요. 그죠? 자, 종차별주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인간종에 속하는 것은 중요하게 대우받을 이유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뭐 이건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니은에 주목할 때 AD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라 했는데 너무 답이 쉽죠? 이건 4번이죠.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D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의식이죠.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맨 마지막에 디귿 문장을 먼저 보면 종차별주의가 옹호되기 위해서 종중첩 논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A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종을 차별해도 된다. 맞습니까? 이 얘기라고. 이걸 다시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A가 얘기한 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B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왜 답이 4번인지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현재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대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면 종차별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죠? 현재 동물하고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럼 그 인간들도 뭐지? 똑같이 대우받는 것처럼 중첩되고 있는 동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 마음대로 막 잡아먹질 않어. 이런다면 종차별주의는 비난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해결책 제시한 거 아닙니까? 종차별주의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어? 아니 뭐 아기야 같은 애들, 뇌가 손상된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런 애들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뭐야? 이 중첩이었잖아요. 종중첩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종중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동물은 이제 반박해야 돼. 반박. 해결책 제시했으니까. 동물은 인간처럼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처럼 대우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차별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는 뭐 하라는 얘기죠? 차별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보기를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도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예견을 하기도 하고 또 본능적 능력 아니라 성인과 비슷한 순서대로 기억하고 뭐 체계적 능력도 갖추고 있고 맞습니까? 인간 아이보다 뛰어난 합리성과 의사소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던 건데 여러분 3번이 답이죠?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 절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태하는 인간 아이에 대해 또 되겠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야? 함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가태어난 아기를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인문예술 9번째 지문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